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자인증이 아니고요. 디지서트의 나정주 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회사는 저희 제일 넘버원 파트너라서 그렇고요. 죄송한데 이거를 어떻게 넘기는 건지. 여기 있네요. 동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시죠. 이거 원래 소리가 안 나오는 건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동향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SSL이라는 인증서 관련돼 있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IoT 얘기 요새 많이 하는데요. IoT 보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얘기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떤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증서, SSL 인증서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가장 인증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웹사이트 운영자 혹은 회사가 있고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자고 하는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무데나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 사용자가 원하는 웹사이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안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SSL 인증서,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는 그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웹사이트 공급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그 구간을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물론 인크립션 하면 디크립션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연결되는 데가 누군지, 그러니까 트러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밝혀주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SSL 인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SSL 인증서가 있는 웹사이트냐 아니면 없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 브라우저 창을 보시면, 주소 창을 보시면 HTTP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증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브라우저는, 이 웹사이트는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냥 여기에 HTTP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런 데는 인증서가 없고 암호화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디 소속인지 한번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인증서의 종류인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DV, OV, EV라고 얘기하는데요. DV라는 건 이제 보시다시피 도메인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OV 같은 경우는 오거나이제이션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EV 같은 경우는 익스텐디드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DV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쓰이는 게 O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EV라는 게 가장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DV는 가장 심플한 인증서예요. 암호화는 돼요. 근데 이 웹사이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계시는 도서관 카드 정도라고 보시면 별로 이렇게 체크도 안 하고요. 그냥 거기에 갈 수 있는 출입증 정도. 근데 이게 OV, Organizational Validation만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 정도 레벨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어디에 있고 누구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하는 그 정도의 인증서가 OV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도큐먼트가 보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패스포드, 여권이잖아요. 여권 정도의 보안이나 그 다음에 인증을 제공하는 게 EV. 그래서 크게 DV, OV, EV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서를 갖다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HTTPS가 있느냐 없느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종류가 이 웹사이트가 가장 저렴한 DV를 썼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OV를 썼느냐 아니면 가장 최상위 보안이나 인크립션 그 다음에 인증을 제공하는 EV를 썼느냐 알려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DV로 되어 있는 이쪽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냥 웹사이트 나와 있어요. 오너가 누군지 없어요. 즉, 이 웹사이트가 암호화는 돼 있는데 이 주인이 실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피싱 사이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에 나중에 자료 보시면요. 웹사이트가 어느 웹사이트고 여기에 주인이 어떤 회사고 심지어는 오너가 누구라고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넘어가면 맨 오른쪽에 EV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거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 플러스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맨 위에 보시면 다른 거는 주소창이 그대로 색깔인데 이것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소창이 봤는데 HTTPS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창이 녹색이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HTTPS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보안을 갖다가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기예요. HTTPS는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보안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모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가 사용자와 사이에 데이터선에 인터넷,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을 갖다가 암호화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가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아는 인증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해 주는 거지 모든 보안을 다 커버한다라고 하는 건 사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사례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캐세이 퍼시픽 사례. 여러분 항공사 아시겠지만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 캐세이 퍼시픽의 그러니까 철자를 좀 잘못 썼어요. 페인터 하는 분께서 실수하셔가지고 잘못 썼는데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온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 재작년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요것 때문에 신문에 나오고 웃음거리는 됐겠지만 이 회사가 큰 손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실수했다 좀 넘어갔는데요. 이게 데이터 브리치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요거는 이것도 역시 재작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캐세이퍼시픽 같은 회사에서 공교롭게도 데이터 브리치가 있었고요. 940만 가입자, 그러니까 캐세이퍼시픽을 사용하는 가입자의 데이터가 유출돼서 이거로 인해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이게 얼마나 피해가 큰지는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암호화나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이 안 됐을 경우에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메리엇 호텔 체인인데요. 여기가 새로 인사한 업체에서 받아서 했는데 역시 여기도 데이터 브리치 사건이 일어나서 해킹 사건이죠. 쉽게 하면 해킹이나 아니면 우리가 피싱이라고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당해서 여기 같은 경우 규모가 500밀리언이니까 단위가 되게 커요. 가입자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여기도 역시 소송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거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소송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암호화나 인증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인증서를 배포하는 회사나 아니면 브라우저 업계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HTTPS Everywhere. 무슨 소리냐 하면 인증서나 그다음에 브라우저 업계가 강조하는 거는 보통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회사나 아니면 그 부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로그인 페이지나 홈페이지만 인증서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최소한도 안 되고요. 모든 페이지에 인증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구간이 사용자와의 관계가 암호화가 되는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비용이라든지 뭐 불편하고 뭐 귀찮고 억세스가 느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편견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같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나 인증서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인증서를 HTTPS를 갖다 에브리에다 하면 뭐가 생기냐? 세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암호화와 인증이 되니까 보안이 강화되겠죠. 당연히. 오른쪽 삼각형의 오른쪽을 보시면 사용자 신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소비자 조사를 보시면 인증서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특히 인증서 중에서도 아까 EV 인증서 가장 비싼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인증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V 인증서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를 선호한다는 소비자 조사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그 인증 프레퍼런스가 높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 가지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증서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인증서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모임인데요. 그거가 바로 CAB라고 해서 CA 브라우저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CA 브라우저라는 거는요. 인증서를 만드는 벤더를 CA라고 합니다. Certificate Authority라고 하고요. 영어로. 그다음에 브라우저 업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양 업계가 모여서 브라우저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규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거를 매번 합의해서 그 룰을 갖다가 배포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사파리라든지 뭐 파이어폭스 여러분 다 아시는 모든 브라우저 업계나 저희 회사를 포함한 그 인증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아니지만 법은 아니지만 여기서 정해지는 룰에 의해서 근거해서 CA 업계가 인증 절차를 하고요. 브라우저 업계가 역시 그거에 맞춰서 인증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업계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이라는 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X509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계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인증서나 코드 사이닝 그다음에 그 보안에 사용되는 모듈인데요. 코드 사이닝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의 인증을 거쳐서 이게 누구나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코드 사이닝 관련된데 문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카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가면 그 소프트웨어 코드 사이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작년에 그 예를 들어서 한수원 같은데 이슈가 됐었던 게 있죠. 도큐멘트를 벌였는데 그게 무슨 4대강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몇 번 났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코드 사인한 걸 통해서 문서 보안, 그 다음에 문서 인증 절차가 자명이가 되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출되거나 누구한테 갔고 이런 것들이 다 트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니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인증서 했고, CA 브라우저 포럼 했고, 그럼 이제 브라우저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중에 그 전 세계 1등 브라우저는 어디일까요? 다 아시죠? 크롬이겠죠. 2등 브라우저는 전 세계에서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선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드려야 돼요. 이거 가져갈 수도 없고 손 드시는 분께 드릴게요. 네, 저기 끝에요. 네? 어디요? 스프로요?
아, 네. 제가 히어링이 잘 안 돼서 잠깐만요. 네. 그 사파리라고 혹시 하셨나요? 아니면 파이어폭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좀 헷갈리시죠? 일단은 손 드셨으니까 그 전 세계 1등은요 당연히 지금 현재 크롬입니다. 뭐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특히 모바일 때문에. 그래서 크롬이 전 세계 작년 초까지 기준이고 56%.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등은 아까 맞으신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사파리, 뭐 애플 관련된 맥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여드리면 UC 브라우저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파이어폭스 들어보셨을 거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맨 꽂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전 세계 얘기고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1등은 크롬이겠죠. 2등은 누굴까요? 2등이 재밌어요. 혹시 요거 맞추시면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요? 이따 받아가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1등은 당연히 크롬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시 50% 넘어요. 근데 2등 업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아직도 옛날 걸, 저도 사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씁니다. 옛날에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쓰던 것, 그 습관 때문에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네, 여기 보시면 2등이 15.8%. 아마 엣지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엣지 나와서 조금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속도로, 순서로 사파리가 다음이고, 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로 파이어폭스 별로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브라우저에 동의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순서기 때문에 크롬의 영향은 뭐 다른 데도 구글이 영향을 많이 갖고 있지만 크롬의 영향은 브라우저 쪽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포함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모든 example, 예를 들 때 크롬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브라우저에도 크롬뿐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사실은 시작됐지만 지난해에 강화된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 HTTP가 아닌 연결해서 브라우저 경고했어요. 여러분 많이 보였을 거예요. 갑자기 모바일 폰으로 쓰시든 아니면 컴퓨터로 어떤 브라우저 창을 들어갔는데 예전에 안 보이는 경고 메시지, 워닝 메시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게 떴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이런 것들이 CA 브라우저 포럼에서 인증서가 없을 경우에 암호화도 안 돼 있고 얘가 사기를, 뭐 피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이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작년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전 세계 정부 기관, 여기는 이제 피스페어지만 제가 전에 강의할 때는 이제 공공기관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되게 많이 오셨는데요. 전 세계 공공기관,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인증서가 있는 웹사이트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좀 추세가 틀려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브라우저의 기능에 대해서 HTTPS, 즉 인증서가 있는 브라우저에 대해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 이슈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를 볼 수 있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크롬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HTTPS 인증서가 있는 브라우저를 참고하는 혹은 거기를 통해서 구현되는 웹사이트 비율인데요. 이거는 시점이 작년 2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것까지 보면 훨씬 더 올라갔을 것 같고요. 작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78% 이상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HTTPS를 썼고요. 그 다음에 68% 이상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고객께서 HTTPS가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만 레퍼를 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드는 게 아니고 추세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크롬의 변화를 갖다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 크롬 6.7인 경우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크롬 6.9 이렇고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거 좀 무빙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메일을 빵 치면 맨 위에 not secure라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경고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경고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크롬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등, 3등, 4등 업체도 똑같이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도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안 해요.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애플사는 CT라고 해서 투명성, 인증서의 투명성 같은 걸 확인하는 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인증서에 위험성이 발견되어 있는 인증서가 없는 거에 대해서 폐기하는 처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추세가 되게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롬 그다음에 사파리 같은 경우에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GPKI 크롬 앤 사파리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안타깝지만 인증서를 인증되지 않은 걸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인증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받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해외하고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그 인증서를 만들어서 요거를 정부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CA 브라우저 포럼이 있고 이 업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인증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 공공기관에서 아직 일부 그 예전에 배포한 재료를 쓰고 있는 인증서를 쓰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메시지를 아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 달에 정부 기관에서 공문이 나와서요. 민간 그 인증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공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추세가 조금 느리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마찬가지로 그 경고 문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그젬플로 보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그랬고 인증서 그러면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IoT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시면 그 뒤에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우선 전체적으로 그 가장 저렴한 게 싸기 때문에 제일 많이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DV 인증서. 암호화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인증서 같은 경우는 한 89%. 요거는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OV나 EV 같은 가장 그 고급한 인증서는 1%도 안 됐었고, 그다음에 그 OV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인증서의 동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저렴한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렛츠인크립트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전 세계 점유율이 그 저렴한 거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OV나 EV 그 공공기관 그다음에 주요 대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OV, EV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디스터트라는 회사가 87%, 그다음에 그 외에 조그만 포션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고요. 올해 3월 다시 마켓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시장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안 나올까요? 네, 여기 보시면 그 DV 인증서가 84%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포션도 역시 어떤 회사가 많이 해서 일단 추세가 OV나 EV 즉 인증서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갖다가 오거나이즈하고 있는 오너의 회사가 어디라는 걸 밝히는 OV나 EV 인증서를 선호하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다른 걸 얘기를 좀 할게요. 인증서의 분포인데요. 아까도 잠깐 보셨어요. 그죠? 그 자료고요. 역시 2018년 작년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94%예요. 그 연도나 월마다 좀 틀립니다. 94% DV, EV 인증서 0.7%, 5.4%예요. 역시 저렴한 거 공짜 인증서들을 좋아는 하시는데 그러면 요거를 트래픽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얘기가 좀 틀려져요. 여기 보시면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그 개수로 구분한 거고요. 이거는 실제 인증서 쓰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트래픽이 그러면 인증서가 있는 데를 갈까요? 아니면 어떤 인증서가 있는 데를 실제로 많이 쓸까요?를 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DV 인증서 공짜로서 제일 많이 쓰는 94%가 쓰이던 게 갑자기 38% 이하로 떨어졌고요. 아까 몇 프로 되지도 않던 6% 이하였던 OV 인증서가 49%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0. 몇 프로였던 EV 인증서는 13.2%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트래픽은 즉 웹사이트에서 중요도가 높아갈수록 EV 인증서를 많이 쓰고 OV를 좀 쓰고 그 다음에 DV를 쓰는 데는 적다라는 얘기고요. 그거 조금 이커머스 시장을 잠깐 돌아다 보면 조금 더 틀려요. 요거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인증서별로 트래픽이 어떻게 되냐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DV는 아예 3분의 1로 떨어지고 OV나 EV 인증서가 포션이 3분의 1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증서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계신 조직이나 돌아가셨을 때 전산 담당자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를 체크를 하는데요. 한번 물어보시고 쉽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가 액티브한 웹사이트가 한 1.5밀리언, 한 150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한 7.7%밖에 안 돼요. 되게 적게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도 OV나 EV 인증서를 또 다시 사용하는 분들은 한 6.6% 정도 대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증서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강국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 의식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인증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서 인증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 사이트로 발견된 데가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DV 인증서는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암호화만 시키고 얘가 어떤 회사 소속인지 안 하기 때문에 DV 인증서는 피싱에 노출되고 잘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분석해 놓은 자료고요. 나중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 렛츠 인크립트라고 그 공짜로 배포하는 이 회사 거가 가장 많은 피싱 사이트를 보유해서 그 CA 브라우저 포럼에서 블럭이 된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보시면 코모도라는 회사고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섹티고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넘버 2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1등, 2등 하는 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데 피하실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인증서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EV 간단하게 하고 IoT 쪽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게 뭐죠? 이거 저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이폰일 거고요. 이거 뭘까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이게 옛날에 유명했던 되게 1등 탑 먹었던 노트북이거든요. 에소스라고 대만 제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렇고요. 얘는 다 아시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얘는 뭘까요? 삼성 뭐 LCD인지 LED인지 모르겠지만 삼성 그 TV 관련된 거. 텀블러라고 혹시 아세요? SNS 미국에서는 꽤 많이 쓰고 있는 SNS인데 우리나라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고요. 뭐 그게 뭐 이렇다고 하고요. 저 잘 모르지만 넷플릭스는 잘 아시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맞추시면 선풍기 2대 들어갑니다. 자, 혹시 다행히 사전자를 아무도 안 보셨네요. 거기 있는데. 네. 공통점은 2007년도에 시작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회사나.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저도 몰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EV를 지금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하이 레벨의 보안과 그러니까 암호화와 그 다음에 인증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EV라는 거는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2007년도에서 이미 12년 이상 검증된 기술이에요. 암호화나 그 다음에 인증 부분에서. 그래서 되게 오래된 기술이라서 믿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선풍기 2대가 날아갔네요, 그냥. 자, EV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가지 강점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인크립션, 이게 잘 안 찍히는군요. 죄송해요. 인크립션, 그 다음에 트레이드마크 보호, 그 다음에 브랜드 레커그니션에서 브랜드 보호라고 하는데요. 인크립션은 암호화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마크 프로텍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고, 그 다음에 누구랑 접속되는 과정들을 다 인크립션 하기 때문에 보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EV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발급하는 절차, 그 다음에 검증하는 절차를 항상 까다롭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EV 인증서를 받으려면 그냥 신청하면 땡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루 이상 걸리고요. 다른 것들은 1시간이면 나오고 뭐 30분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EV 인증서는 하루 이상 어느 벤더나 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서 인증을 하고요. 무슨 소리냐? 최소한 화상 회의를 하든 아니면 전화로 누군지 확인하고 조직에 대한 담당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전 세계에
이거를 다 확인하려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상 걸리는 인증서라는 걸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확인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세션이고요. SSA 인증서 여기 보시면 아까 EV 인증서는 녹색으로 주소창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HTTPS로 보통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HTTP가 브라우저에 나오는 주소창 앞에 나오는데요. 그게 HTTPS로 바뀌면 오버 SSL이라고 해서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게 암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증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소창에 오늘부터는 여기가 인증서 있는 점들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IoT 동향인데요. 지금 사실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몰라서 네. 얼마 안 남았네요. 5분밖에 없네요. 빨리 할게요. IoT 다 아시죠? 개인적인 목적도 쓰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다 씁니다. 뭐 목적에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IoT의 정의는 그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데요. 요새는 뭐 자동차, 빌딩, 그다음에 거기에 하는 소자들끼리의 연결, 그다음에 그걸 통한 빅데이터 창출, 그다음에 이걸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른 시장을 창출하는 거를 통괄해서 IoT를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oT 시장의 정의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IoT 시장이 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5년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내년까지 바라본 시장의 규모는 개수로 따지면은 25빌리언에서 30빌리언 정도가 개수가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그 금액으로 보면 IoT 보안 시장만 봤을 때 29빌리언 정도 US 달러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성장하고 성장률 33%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여기 잠깐 보시면 나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oT뿐만 아니고 웨어러블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TV,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노트북 시장 있는데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좋은데 문제는 보안이에요. 이게 편리하다는 얘기는 항상 보안에서 우려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IoT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문제는 말하자면 알몸으로 길을 걷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뭐 우리나라 IoT 그 시장을 바라보는 게 8.6조 정도가 작년이었고 뭐 올해는 10조 당연히 넘겠죠. 그 정도로 시장 동향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그 소통을 통해서 장점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결, 그다음에 편리, 리모트 컨트롤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되는 IoT의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크라이슬러하고 여기 보시면 BMW 사고가 있습니다. IoT 통해서 공장 자동화 이뤄서 만들었는데 그게 해킹됨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리콜을 한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뭐 금액은 여기 잘 안 나와 있지만 엄청 큰 금액이 리콜하면 당연히 발생하니까 그런 이슈들이 발생했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IoT의 공격 그 목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 달라 이게 가장 컸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별로고요. 그 파이낸셜 돈 달라, 그 다음에 그 방해, 업무 방해, 맨 마지막에 뭐죠? 인텔리전스 게더링이라고 해서 정보를 빼내는 게 가장 IoT 공격의 큰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IoT 공격을 당하는 넘버 6 전 세계 6번째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물론 미국 1등, 인도,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6등으로 IoT 공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IoT 보안이 왜 취약할까요? 기본적으로 전산 쪽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업무, IoT 현업에 근무하신 분들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IoT 기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포그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냥 움직이는 기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하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업과 그 다음에 IoT, 그러니까 인터넷을 담당하는 전산 쪽과의 차이가 첫 번째고요. 보안 의식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잘 바꾸지 않는 그 파스워드, 그 다음에 그 보통 장비를 받았을 때
전혀 세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초 보안이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IoT 기기를 만약에 다루신다든지 한다 그러면 가장 지켜야 될 것들을 보시면 그 인터넷 그 다이렉트 커넥션을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패스워드 제발 좀 자주 바꾸시고 그다음에 펌웨어를 그대로 쓰지 말고 펌웨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이드 업데이트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이지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IoT 보안의 거래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 보시면 그 웹사이트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디테일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서트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인증서 업계의 월드와이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260억 개 웹 커넥션을 데일리로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2000 기업의 83%, 그다음에 글로벌 뱅킹의 97%가 저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는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서트, 마이크로소프트, 지마토, 아이사라 등이 양자 컴퓨팅 그 보안을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한 줄이 딱 있어요. 양자 컴퓨팅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실 것 같아요. 뭐 퀀텀 컴퓨팅이라고도 하고요. 양자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보안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SA라고 하고요. 하나는 ECC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누가 개발한 게 아니고 어떤 회사 게 아니고 보안 표준 알고리즘인데요. 양자 컴퓨팅의 발달로 인해서 보안 알고리즘이 깨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이냐는 게 바로 양자 컴퓨팅 보안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간단히 소개해주면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인증서를 가장 처음 도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좀 뒤에 그 나가셔서 오른쪽 편에 부스가 있는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증뿐만 아니고 생체 보안이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미국의 연구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디지서트 저희 회사의 그 전 세계에서 탑 16 안에 드는 그 가장 큰 파트너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고 내용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손 드신 분하고 답 맞추신 분은 뒤에 오른쪽에 있는 부스에 가서 그 상품 받아가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